네, 반갑습니다. 2024 수능 올킬. 네, 한국사 개념 완성이고요. 반갑습니다. 신유도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한국사 첫 촬영입니다. 네, 수능 2024 수능 대비 강의 첫 촬영인데요. 떨려요. 네, 아무래도 한국사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 강의들이 촬영될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설렙니다. 네, 우리 1강 들어갈 거고요. 자,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렸어요. 우선 한판 노트 저랑 그릴 거고, 한판 노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재 보고 뭐 그다음에 뭐 관련된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교재 제가 문제 다 출력해놨거든요. 네, 문제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요? 네, 바로 갑니다. 자, 사실은 수능 한국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깊이로 설명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필기 노트를 할 때 어쩐지 이거 너네가 시험장에 들고 갈 거잖아. 그래서 시험장에서 볼 정도로만의 필기를 할 거고, 더 구체적인 설명을 교재를 보면서 쌤이 딥하게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요 판사하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 다 하겠지 물론 내가. 그리고 교재 보고, 그리고 뒤에 그렇게 문제 푸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필기 들어갑니다. 자, 위에 우리 지금 첫 번째 시작이야. 맞지? 1주제 뭐예요? 고대 국가의 정치 중간점, 사회 중간점, 문화 중간점. 선생님이 이제 수능 한국사를 작년에 이제 특강으로 신세파를 했었어. 신세파를 할 때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1번 문제에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면은 그의 한국사 문제는 쉬울 것이고, 문화유산 문제가, 왜냐면 6월 평가는 문화유산 문제가 나왔거든. 좀 이따 볼 거야 같이. 문화유산 문제가 나오면은 그의 한국사 문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지, 선사시대 나왔잖아. 쉽게 나왔어, 한국사가. 그래서 쌤 세상 생각에 아무래도 이제 9월 평가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 좀 쉽게 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9월 평가 원들은 이제 정답률 15%짜리. 선생님, 절평은 15%요? 네.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독립의금부와 이제 독립의금부가 아니라 대한광복회에 대한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게 공부를 좀 성실히 안 한 친구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랑은 20시간 동안 빡세게 한국사를 한 번에 한 큐에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괜찮지? 자, 갈게요. 자, 고대국가의 정치사회 문화 첫 번째는요, 01번 선사문화입니다. 우리 맨날 한국사 첫 시작하면 선사시대 배우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천도기, 철기, 그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갈게요. 자, 1.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2. 너무 붙었었다. 2. 신석기 시대. 3. 청동기 시대. 4. 철기 시대. 자, 구석기 시대. 자, 쌤은 몇 가지 추려서 정리할 거야. 쌤 교재는 굉장히 많이 뭘 적어놨어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시대 잘 안 나와. 난 이제 교재 많이 적어놨을 뿐이야. 너네 보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겠으면 교재 보고 참고하라고. 알겠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구석기 시대 때 우리 도구 뭐 썼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지금부터 나는 구석기 원시인이다. 자, 강림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나 구석기 원시인. 아하, 아하. 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친 수험생, 아직 지치면 안 돼. 지금 지치면 안 돼. 자, 혹시나 지쳤을까봐 지친 수험생활을 또 이렇게 웃겨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첫 번째, 뗀석기. 노란색으로 갑니다. 뗀석기. 떼어낸 석기다 해서 옛날, 자, 부모님한테 여쭤봐. 부모님한테 타제석기라고 여쭤보시면 할 거야. 뗀석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로는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주먹도끼. 됐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뗀석기를 들고, 이게 굉장히 다용도였거든? 자, 뗀석기를 들고, 이제, 먹을 걸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 수렵, 사냥입니다. 수렵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따다 먹고요. 채집도 하고요. 그 다음 물고기도 잡아먹습니다. 어로, 수렵, 채집, 어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잠은 어디서 잘까요? 동굴이나, 막 지은 집이라 해서 막집, 그 다음에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생활을 했을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뭐 가려고 쓰면 나는 이동 생활 뭐 적어놨어.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야.
쌤이 이걸 왜 보냐면 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산수 노트 다 쓰면 준비를 하거든요. 맨날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근데 하는 이유가 내가 한국 내신 강의면은 이거 안 해요 나는. 내신 강의면은 다 설명하거든. 전체 다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수능이잖아. 자, 신석기 시대 갑니다. 자, 신석기 시대로 갔어.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신석기 레볼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 바로 뭐 농업혁명. Agricultural Revolution.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선 도구가 바뀌어. 얘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냥하기 좋아. 근데 이 간섭기는요 부들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갈돌, 각, 발판 이런 거 이게 대표적인 간섭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기도 있습니다. 토기 대표적인 토기 하나 줄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모르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수렵 채집 어로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신석기 하면 뭐예요? 농경과 중간점 목축이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움집을 지어서 살게 되고요. 이곳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더 갈게요, 지금부터. 근데 이러한 신석기 시대는요, 사실은 계급이 없고 연장자가 지도자가 돼요. 지배자는 없어. 근데 지도자는 있는 시대야. 그래서 이게 평등사회였어.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평등사회였는데, 자, 이 사이에 어쨌든 신석기 하면 농경이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돼요. 이게 즉 사유재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잉여 생산물이 뭡니까? 라고 보면 생산물 남는 게 생겼다는 거야. 그게 내 사유재산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계급이 발생하게 돼. 계급이 발생하게 돼.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우선 도구부터 정리할게. 청동기 쓰지. 근데 청동기는 약간 재사용이고 의식용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돼. 그래서 청동기는 대표적으로 빨간색으로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간섭기도 여전히 있어. 근데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sophisticated.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간섭기 뭐가 뭐라 하냐면은, 자,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역시나 반달돌칼. 자, 기출 중에 이런 거 못 봤습니까? 그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시고 모르겠어. 어쨌든 요런 이제 도구 하나 있다. 반달돌칼. 자, 그 다음에 토기도 있습니다. 근데 토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흰색으로 적어볼게요.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송리식 토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송리식 토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변홍사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라든지 이 정도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신석기 시대 때 자,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거든. 자, 수공업 뭐예요? 집에서 뭐 만드는 거야. 원시적으로 했다는 건데, 선생님 원시적 수공업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원시적 수공업 말 그대로 뭐냐면은, 자, 선지로 나왔어요. 이게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라는 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가락바퀴 뼈바늘 그렇죠. 그리고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가 선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게.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청동기는 진짜 의식인 도구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어. 왜? 철기가 더 좋아.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왔다거든요. 자, 그래서 갑니다. 청동기. 자, 그래도 청동기가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세형 동검. 선생님 맨날 이거 외우기 시킬 때마다 양세형 동검. 양세형 동검 외우기 시켰는데, 자, 얘는 뭐냐면 되게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 얘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드러내는 거야. 유물이야. 왜냐하면은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거든. 근데 세형 동검은 굉장히 끝이 뾰족하고 가늘어요. 이게 가늘어.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독자적으로 남게 된 청동기 문화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철기시가 대충 정리됐어. 그 외에 하나만 더 줘보자.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를 했는데 그 증거로서 화폐들 뭐 명도전, 한량전, 오수전 화폐들입니다. 그 다음에 붓 이제 한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한자 썼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사문화에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등장했던 나라 고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02 고조선. 자,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 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고조선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은 아닌다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굉장히 추려서 정리를 할게요. 우선 이 단군왕검이라고 합니다.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지도의 의미, 정치적 지배의 의미 플러스 종교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라 했냐면은 재정일치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일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재정일치. 특히 기원전 3세기가 되면은 기원전 3세기가 되면은 옆에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 쌤이 간단하게 한반도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많이 그릴 3초 지도입니다. 자, 고조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옆에 여기 이쪽에 이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연나라의 장수 진계라는 장수가 침입을 하거든요. 그 다음 적어볼게. 자,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을 해. 근데 이거를 잘 막아내거든요. 되게 결사항전에서 막아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 저항을 잘 했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 부왕 때랑 콘마 중간점 때 뭔 소리 하고 있니? 저항을 잘 했고 그 결과 부왕과 준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한 교체기 때 위만이 망명해요. 자, 위만의 망명. 그러나 위만의 망명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위만이 망명을 했을 때 준왕이 받아주거든요. 왜 받아주냐면은 세력이 되게 많았어. 위만의 세력이. 그러니까 그 세력을 고조선으로 쫙 흡수를 하면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고조선이. 그래서 받아줬는데 그 결과 준왕은 쫓겨났어요. 축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왕과 나머지 유이민들은 한반도 남부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때 이 위만의 망명으로 인해서 위만조선이 들어서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 철기 문화의 본격 수용이 되었다라는 것. 점 하나. 2번. 한나라와 조선, 위만조선과 진나라, 한반도 남방에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했다라는 점. 이게 위만조선에서의 핵심 포인트인 거야. 자, 그러나 이제 이 한나라와 남방의 진 사이에서 교육 중개무역을 하면서 한나라는 이익을 못 봐. 근데 조선은 이익을 많이 봐. 고조선은.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무제의 침입으로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에 함락합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게 언제다? 기원전 108년이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한나라의 군현 4개 한사군이 설치되는데 이 한사군이 낭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 이렇게 해서 낭랑, 임둔, 진번, 현도의 한사군이 들어서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때 또 여러분들 고전에서 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죠? 팔적법. 이 팔적법에 굉장히 많은 사회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좀 이따 우리 사료 학습하면서 같이 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고조선이 어쨌든 망했어.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좀 정리가 되면서 03번 초기 철기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게 돼.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그릴 거야. 여기서 3초 지도. 그래서 자, 여기에 부여
여기에 고구려, 여기에 옥저, 여기 동예, 여기에 삼한. 여기 표기를 해주세요. 부고 옥동 3. 자, 지금부터 부여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자, 부여는요, 만주숭화 강유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지금 약간 보면 연맹 국가들이야. 자, 옥저와 동예, 삼한은 왕이 없는 군장 국가의 형태였어. 근데 부여와 고구려는 왕은 없어. 아니, 왕은 있어. 왕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부여는 왕이 있었고 고구려는 왕이 있다는 기록은 나오진 않아. 근데 고구려도 왕이 있었겠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 유리왕 이런 왕들 있잖아. 고구려 시절로 부르는 주몽도 있고, 맞지? 어쨌든 그 고구려는 맞거든. 그러니까 왕은 있어. 둘 다 왕은 있었어. 자,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었고, 요 세 나라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연맹왕국이었고, 여기는 군장국가였다.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부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출도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문이야. 어에 있잖아. 제가 여러 가문들이 사출도를 다스렸어. 마가 오가 저가 우 구가 해서 그리고 마우 저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출도를 했어. 그럼 왕권 당연히 미약할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리고 이 나라는 뭐 순장제도라든지 뭐 형사 취수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이제 와이프로 드린다는 거지. 이게 가능했던 게 이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일책시비법 한 가지 잘못하면 12배로 혼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에서 볼 거는 제천행사하고 영고. 자, 이 당시 이 시대의 제천행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추석 이런 느낌이에요. 추석 명절, 설 명절. 자,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였어. 뭐 절노부, 순노부, 뭐 계루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로 존재했고, 특히 제가회의, 여러 가문들의 회의, 이 귀족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서옥제라고 해서 이제 사위 될 사람이 미리 이제 아내의 집 뒤편에다가 작은 집 서옥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그래서 이제 본가로 돌아가는 제도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에는 제천행사가 동맹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있었고요. 동굴안에서 막 열심히 노는 뭐 좀 그런 게 있었어. 자, 다음 옥저와 동예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지 왕이 없었고요. 흑군과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다스렸습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고구려에 공납을 했었고요. 특히 동예에는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단궁, 짧은 할, 그 다음에 과하마, 과수나무 밑에 진학할 정도의 말, 그 다음에 바다표본 가죽, 반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매매혼을 담고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동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적인 성격을 강조했기 때문에 뭐 책화라든지 조구의혼 이런 풍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야. 자, 사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왕이 없었어. 사만은 마, 변, 진 나뉘어 있었거든. 한번 적어줄게요. 마, 변, 진. 왕이 없었고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어. 근데 여기에 되게 독특한 포인트가 제사와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분리의 사회였거든요. 이 재정분리의 사회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소도라는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이 소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은 신성 불가침한 지역인 거죠. 굉장히 굉장히 신성한 곳이라는 거지. 자, 특히 사마는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수린날, 오늘날 단오다 단오, 그리고 10월 달에 계절제 이렇게 제천 행사를 벌여서 농사에 대한 풍요를 기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최기 여러 국가들까지 쫙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각 고대 국가들을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빨리 나가도 되나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수능이 그렇게 나와. 교과전 바뀌었잖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4번. 혹시 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흐름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책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책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자, 그럴 때는 언제든지 Q&A 남겨주세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Q&A다. 자, 04번 가겠습니다. 04. 고구려.
옛날 개그 중에 고구려 배지신라라는 개그가 있어요. 이거 알면 응답하라 1988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그를 치면은 욕을 많이 먹었었죠. 네, 참고로 이제 오늘은 이제 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3타임째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강의 촬영을 해서 지금 물을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물을 안 들고 왔어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맞지? 3타임 연속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타임들은 이제 쌤이 통합사회 우리 고1 친구들 강의한다고 그거 찍고 이제 D타임 우리 수능 한국사를 하고 있는데 재밌죠 여러분?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갑시다. 자, 고구려 갑니다. 자, 고구려는요 우리 아까 생각했던 거 주몽 우리 주몽신화 알잖아. 주몽이 건국을 했습니다.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었던 소선호와 결탁을 했고요. 결합을 했고요. 그래서 잘 가나 싶었던 이제 유리라고 해서 저 북부에 남겨놓고 왔던 아들 렘이었지. 이 유리가 와가지고 왕이 돼버렸네. 그래서 남애들이 백제로 내려가고 그런 썰이 신화가 있지. 그래서 고구려는 유리왕 때 졸본, 원래 고구려는 졸본에서 시작하거든.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왕이 태조왕이야. 자, 태조왕, 우리가 보통 태조 하면은 태조 이성계 생각하는데, 뭐 태조 이성계, 태조 왕관, 근데 태조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태조왕은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태조왕은 한 6대 왕 정도 되거든요. 자, 태조왕은요, 첫 번째 옥저를 복속시켰습니다. 옥저를 복속시켜. 그럼 아까 그 부고 옥동삼 할 때 그 옥저? 네, 그 옥저를 복속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지나고 나면 여기 이제 1세기경이거든, 1세기. 자, 그리고 이제 4세기쯤 가면은 미천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미천왕. 이 미천왕이 당시 우리 아까 한사군 배웠지. 낭랑, 임둔, 진번, 현도. 그 중에 낭랑군. 발음 안 되니까 노란색으로 적을게. 낙랑군을 축출시킵니다. 이게 313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즉위했던 고국원왕이 있는데 이 왕 때가 되게 좀 고구려가 이제 순환의 시기를 겪게 되는 시기야. 왜냐하면은 우선 저기 중국의 전현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죠. 네, 쉽게 말하면은 전현. 네. 어쨌든 유목민족입니다. 네. 이 전현에 모용황이라고 하는 자가 침입을 해오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는 백제 근초공이 막 올라와가지고 결국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때 미천왕릉이 도골대 선대왕의 능이 도골대 정도였으니까 이제 좀 위험했다는 거지. 그래서 고국원왕은 결국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 전사됩니다. 의해 전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즉위했던 소수림왕은요. 난 개인적으로 소수림왕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얘 되게 전략가거든요. 자, 어쨌든 아버지가 죽었어. 선대왕이 죽었어. 슬픔과 애통함에 빠지기도 잠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봤더니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완비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소수림왕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게 뒤에는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소수림왕한테 했던 정책 딱 3가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 교육기관 만들어야 된다. 태학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합니다. 자, 삼국시대에서 불교의 기능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 물론 불교가 외래 종교긴 하나 이게 또 이제 한번 믿으면 또 믿음의 힘. 그래서 종교와 역사는 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리고 하나 더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율령을 반포하게 된 계기는요. 다음과 같아. 어쨌든 우리가 백제의 침입에 의해서 망했잖아 고구려가. 그럼 백제는 우리보다 뭐가 나은가 해가지고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백제는 좀 이따 적을게요. 적을 거야. 고이왕 때. 그냥 근초고왕 전의 왕이 고이왕이거든. 고이왕 때 육자평 16관 등재를 해가지고 율령 체계를 쫙 만들어 놓은 거야. 아하, 그거구나. 그래서 율령을 반포해서 체계를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를 다져나가게 되면서 5번 광개토대왕은 만주 이남 지역과 콤마 중간점 한강 이북을 차지하게 돼.
원래는 더 차지할 수 있었는데 당시 백제 아신왕이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제발 한강 이북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게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합니다. 요게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대항해 보면은 동이 매금 말일간이거든. 신라 동이 매금이 출병을 요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5만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제 왜를 격퇴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가 조금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장수왕이 되면요 이제 자, 그 이름하여 유명한 남하정책, 바로 남진정책입니다. 남진정책을 펼치게 돼. 그래서 이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첫 번째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475년에 한성을 함락시키면서 자, 원수지 계로왕, 백제왕이잖아.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옹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그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5번 백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구려는 지금 이런 흐름이야. 자, 백제도 한번 가볼게. 자, 백제는 아까 우리 고이왕 얘기했어. 고이왕. 고이 모셔두십시오 할 때 우리 드립쳤던 그 고이왕. 고이왕 때는요 형제상속을 했어요. 형제상속. 왕위를 형제상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율령 반포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소스리왕이 이걸 보고 자기네 고구려에든 율령을 반포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육좌평 16관등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육좌평 16관등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왕이 바로 근초광이제. 자, 근초광의 표표. 자, 근초광은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첫 번째 우선 마한의 남은 세력들을 정복합니다. 마한 정복. 고이왕 때는 마한의 목지국 정도, 원래 목지국이 사만의 중심국이었거든. 목지국 정도를 정복하는 정도였다면은 근초광은 마한의 남은 잔여 세력들 싹 다 통합을 시켜버려, 정복을 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나 이런 쪽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산둥 지방이나 규슈, 일본의 규슈로도 막 진출하고 그랬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 그리고 하나 더, 고구려 고구 권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거야. 평양성 공격. 자, 그러나 이후에 자, 고구려의 힘이 점점 세져요. 그래가지고 남진정책, 자, 뭐예요? 자, 수도 천도했잖아, 맞지? 평양을 천도했어. 그래가지고 신라랑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돼. 그리고 그게 막 결혼 동맹까지 점점 강해지거든. 근데 어떻게 한성 함락시켰는데. 그래서 3번. 그래서 괴로운 잠깐만. 근데 하나만 더. 자, 근초광 바로 뒤에 즉위한 침류왕 때 불교 수용했다. 요거 하나 적을게요. 요게 384년. 근데 봐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잖아, 맞지? 동명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왕이 죽었어. 계로왕이 죽었어.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던 문주왕이 사실 이거예요. 계로왕이 죽기 전에 신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했는데 신라가 그를 원명을 받아가지고 지원명을 받아서 왔어. 근데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던 상황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문주왕은 옹진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언제? 475년에. 하지만 이렇게 망할 것 같은 백제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으니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자, 노란색 적겠습니다. 5번 무령왕. 무령왕 때가 되면요, 자, 빨간색으로 22담로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을 설치를 해가지고 22담로에 자, 흰색으로 적을게요.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를 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거 무령왕릉, 바로 벽돌 무덤이지. 이 무령왕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령왕 때다라는 거. 그리고 무령왕 때 이렇게 기틀을 잘 닦아가지고 이후에 즉위한 이제 누구? 성왕. 노란색으로 6번 성왕.
성황 때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2부에 실무관청을 설치하고 5부 5방 체제를 뭐 다스리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우선 웅진에서 사비, 지금의 부여, 충남 부여야 사비로 천도를 했어요. 사비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해서 부여 계승 의식을 좀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때 이 나제 동맹의 일환으로 당시 신라는 진흥왕 때였거든. 진흥왕과 함께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회복을 했는데 일시로 회복했으나 곧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결국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 전사합니다. 전사.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때 성왕은요, 이제 와이프랑 자식들을 다 죽이고 전장에 나왔다고요. 그만큼의 각오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고구려 백제까지 왔고요. 자, 다음 신라 가보도록 할게요.